최근 정읍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관광성 해외 출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들은 아직도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인 비중이 높은 농어촌 고창군에서는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짐을 옮겨주는 버스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제안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원 지역에서는 한 경찰관이 판소리로 범죄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전북 지역 수험생은 19,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전북 지역 61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정읍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관광성 해외 출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논란이 된 의원들은 아직도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해외에 나간 만큼 제대로 일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작성 기한은 입국 이후 15일 이내인데 그 기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2명은 지난 10월 16일 관광지로 유명한 상해를 찾았습니다. 밤 야경이 아름다운 황포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상해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동방명주타워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고개와 오토바이 쇼가 인상적인 마시청 서커스도 관람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중국을 방문한 원래 목적은 자매결연 도시 방문. 3박 4일의 일정 가운데 자매 도시가 아닌 상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 목적은 결혼을 목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후로 갔을 때는 관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결혼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말로는 결혼 목적이지만 그냥 관람하러 그냥 놀러 간 것처럼 보이지 않나. 이건 해외 공무 출장을 갈 때 반드시 출장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보고서의 경우 귀국한 뒤 15일 이내에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읍시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서주시 관련 계획서와 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세금을 사용해 어디를 갔고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취재진이 보고서 작성 여부를 묻자 아직도 작성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저희는 법이 15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행부를 보니까 30일 이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갔기 때문에 보고서 같은 내용으로 거의 가야 하니까 이제 아마 그게 우리 그 갔다 온 것만 지금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네. 그것은 전에도 우리 방문 그것은 안 올렸어요. 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 출장 논란이 불거진 정읍시의회. 법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를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7, 80년대만 해도 시내버스 안에서 차비를 받고 또 승객 승하차도 놓았던 버스 안내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노인 비중이 높은 농어촌 고창군에서는 어르신을 부축하거나 짐을 옮겨주는 버스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도 새로 만드는 제안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고창군 공용 버스터미널입니다. 장이 서는 날, 양손에 짐보따리를 든 어르신들이 힘겨워 보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무거운 짐까지 든 채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 걱정됩니다. 어르신들은 누가 도와줬으면 싶습니다. 차에서도 내릴라도 욕보고 집에 갖고 갈라도 또 이렇게 올라도 힘들고 자 시장 때 되니까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 시야 상고차에서 맨 노인 양반들이 들여다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편리하냐 말이요. 다 같은 노인인데 누가 들여다 주가니? 자기가 이놈 갖고 올라오라 힘들어. 보통 때와 달리 장날이면 거리가 멀더라도 버스에 몸을 실는 어르신들. 고창군 전체 인구 5만 6천여 명 가운데 32% 정도가 65살 이상입니다.
고창 지역 시내버스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을 받으면서 어르신을 포함해 많은 손님이 타고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부축하거나 짐을 옮겨주고 말벗도해줄 버스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가는 장날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고창군은 노인들의 이동이 많은 장날만큼은 그 옛날 버스 안내양처럼 버스 안전도우미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옛날 버스 안 도우미였던 안내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30여 년. 고령화가 급격화하는 농어촌 일부 지자체에선 버스 안내원이나 도우미가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시도 지자체 사례도 파악을 해보고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행 여부를 그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차원의 버스 안전 도우미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부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전북 지역 수험생은 19,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전주,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험지구와 군단위 61개의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직 순경이 동료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법원이 해당 순경을 구속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는 한 경찰관이 판소리로 알기 쉽게 범죄 예방법을 홍보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흥을 돋우며 설명하면서 예방 효과도 높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동편제 마을 앞 광장입니다. 옹기종기 둘러앉은 어르신들 앞에서 한 경찰관이 판소리 기법을 이용해 범죄 예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요령을 판소리 버전으로 만든 주인공은 남원경찰서 조유혁 경감입니다. 판소리 버전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요령을 들려드리니까 어른들이 이해도 잘 가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교통사고 예방 요령도 만들고 지난 10월 달에는 국민을 위한 인권 보호 다짐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지면서 주민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어울립니다. 즐거운 판소리 가락에 맞춰 가사를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 요령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교통 예방이나 범죄 사기를 잘 자세히 해주니까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은 딱 그 소장님이 생각이 딱 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하고 얼른 끊어버리거든요. 마을에 항상 오셔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항상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해서 저희 마을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교통사고 예방법과 인권보호 요령 등 새로운 판소리 버전을 만들고 있는 조유익 경감. 어르신들에게는 딱딱하고 어려운 범죄 예방법이 판소리 형식을 통해 전달되면서 교육 효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는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 행사가 12일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재단과 소비자 권익 포럼이 함께 마련됐는데요. 소비자 단체들과 정부, 기업가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소비자 의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소비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한 개 단체나 한 개 조직이 그 주제들을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의제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렇게 해서 연결함으로써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소비자재단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행사와 소비자 권익 운동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광안루원은 조선 후기 소설인 춘향전의 소재와 배경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광안루원의 가을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낙엽의 거리가 조성돼 관광객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가을 단풍이 광안루원 기와누각, 초가집에 어우러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졸업앨범 사진 촬영을 위해 광안루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낙엽의 거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등에서 인생 촬영지로 꼽히며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광안루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24회째를 맞는 농업인의 날, 고창군의 고중석 씨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기르는 정부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고창군 가평리 일대 논 콩단지 53헥타르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지역 내 한 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한 공도 인정됐습니다. 전국 최고의 논콩 재배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고 단지장은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생명식품 수도 고창군 만들기에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제248회 2차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35일 동안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례회에서는 2020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유진섭 정읍시장의 시정연설과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본회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고 정읍시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3회 추경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은 점점 더 추워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8도에 머물며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내리는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파는 토요일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객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강한 한기가 몰려오면서 수능인 목요일에는 거짓말처럼 입시 한파가 찾아옵니다. 강하게 부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겨울 외투를 입어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